자, 그 108페이지는 작년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냥 읽어보고 나올 확률은 조금 저조합니다. 저조하고 그냥 한번 비과세가 뭔지만 여러분이 좀 판단을 하는데, 하여튼 국가는 과세권자이기 때문에 국가가 일정한 목적을 두고 사들이는 부분은 바로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비과세라 그러는데, 비과세,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 여러분 먹고 왔지만은 밥상에 밥값 나눠놓고 온 적은 없어. 그냥 먹고 그냥 나온 거야. 왜? 내 거 내가 먹었으니까. 그것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기를 위해서 취득하거나 자기를 위해서 등록을 하거나 자기를 위해서 보유를 하거나 이런 거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산세나 가성금 역시 세금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산세, 가성금도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없다 까지 우리가 볼 줄 알아야지. 그냥 세금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취득세, 비과세, 부과하지 않는다. 비과세. 그래서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부과하지 않는다. 요 개념을 하는데 아예 쳐다보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을 해. 그런데 이제 우리가 면제가 있고 감면이 있고 경감이 있고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면제도 역시 100%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감이다. 경감 같으면 세금을 깎아준다. 이런 뜻이고요. 100% 깎아줄 수도 있고 일부 깎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제는 세금이 있는데 국가가 의도적으로 받지를 않겠다. 이런 뜻이고, 경감은 일정한 목적을 두고 거기에 타당할 때 세금을 깎아주는 이런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보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까지만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지방정부 기준으로 공부를 하면 좋은데,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모든 과세 대상 물건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없다.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취득세 과세 물건이 뭔가를 제압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 하면 대표적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이것이 지금 부동산이죠. 이게 취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박, 강업권, 어업권, 각종 해운권, 이런 것이 전부 여러분이 취득세 과세 대상이니까 그런 물건을 국가가, 지방정부가 사들인 데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다. 등록면허세도 없고 재산세도 없다. 가산세도 없고 가산금도 없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정부는 과세권자이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두면서, 다만 책에 보면 다만 나와 있는데,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해서 줄자 꺼라. 거기는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 정부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라서 줄을 쫙 꺼놔놓고, 자, 이걸 왜 줄을 꺼라 하냐니까, 요거는 국가 간에는 조세 상호주의다 이래 적어 놓습니다. 국가 간에는 무슨 주의? 조세 상호주의. 자, 무슨 말이냐니까,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와서 땅을 사면은 우리가 과세할 수도 있고 과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과세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정부가 일본에 가서 땅을 사들인다, 부동산을 사면은 그것도 우리가 과세를 했으니까 일본 정부도 우리 정부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역으로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와서 땅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정부가 일본에 가서 땅을 사더라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그 나라에서 부과하면 우리도 부과하고, 우리가 부과하면 그 나라도 부과한다는 개념이고, 그게 상호주의죠. 그럼 우리가 부과하지 않으면 그 나라도 부과하지 않는다. 그 나라가 부과하지 않으면 우리도 부과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상호주의라는 걸 알아두고, 원칙적으로는 국가 간에는, 여러분 국가 지방정부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런 반면에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특히 그 두 번째는 여러분이 뭐가 있냐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조합의 기속 소유권을 그게 넘겨주거나 기부 체납이란 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기부 체납에 대한 뜻은 막 국가에 공짜로 갖다 바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터널을 뚫어 가지고 국가에 바친다든지 또 인프라 산업 즉 말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갖고 국가에 헌납을 한다든지 기부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기부하는 조건으로 여러분이 부동산을 사들이고 또 인프라 산업 즉 사회 기반 시설을 취득하게 되면은 결국 이거는 누구 소유권이 되죠? 개인 소유권이 아니고 개인이 사지만 결과적으로 국가 소유권으로 가기 때문에 취득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 여러분이 이렇게 하려고 하면 취득 당시부터 국가에 기부한다는 전제를 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국가에 부과한다 해놓고 수익성이 높거나 또는 그게 목적에 타당하지 않으면은 바로 과세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게 작년에 출제가 되었는데 국가 또는 지방 정부의 기속 또는 기부 체납 조건으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 물건을 타인에게 매각을 한다든지 또 타인에게 정려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국가에 준다 해놓고 나중에 국가에 안 줘버리면 당연히 세금은 추징 대상이 됩니다. 추징이 뭔데? 바로 추가로 부과해서 징수한다는 뜻이죠. 자, 그런 의미를 여러분이 알아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국가에 여러분이 또는 지방정부에 부동산을 제공했죠. 제공한 일정한 대가로 국가의 땅을 무상으로 부여를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사용한다면은 또 그거는 사실상 국가 수익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수익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 뭐냐니까 동그라미 2번에인데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 기반 시설 여러분이 도로라든지 인프라 산업이죠. 항만 같은 거 주차장 이런 게 바로 이 사회 기반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걸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양수받았다 이 말이죠. 양여받거나 그 다음에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수익자가 여러분 자신이 되는 거예요. 국가가 써야 될 것 같다. 여러분 자신이 무상으로 받아서 사용을 하면은 이런 거는 법적 비과세 취지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과세를 하는 거죠. 작년에 이게 출제가 된 겁니다.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았을 때는 과세한다. 그러니까 애우지 말고 국가가 쓰니까 지키니까 세금을 안 내지만은 국가한테 나중에 바쳐놓고 거기에 대한 여러분이 또 국가 땅을 임의로 공짜로 받아서 그 사용 수익을 누린다면은 결과적으로 수익성은 여러분 개인한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 버는 놈 세금 내라 이거야.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기부하더라도 국가에 올맞게야만이 비과세가 되는 거지. 엉뚱하게 속도 말로 엉뚱하게 이용하면은 이거는 바로 과세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주의하는 걸 잘 봐야 되는데 바로 그 행식적 취득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탁법상 신탁행위가 있는데 신탁법상 여러분 민법에서 약간 배울 거예요. 민법에서 신탁이라는 행위가 그럼 여기서 잘 봐야 되는 민법 행위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거기서 우리는 세금만 있다 없다만 따져주는 거예요. 그 행위는 민법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신탁재산을 갖다가 우리 세법에서는 신탁자를 안 그러고 위탁자라고 합니다. 뭘 한다? 위탁자. 내나 신탁자와 똑같죠? 위탁자가 신탁자에게, 수탁자에게 바로 받는 거죠. 이 사람이 명의를 등기 이전을 하는 거예요. 이전 등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 이 신탁 부동산에 대해서는 바로 실제 소유자는 위탁자인데 수탁자한테 명의 이전을 할 뿐입니다. 근데 소유권은 누가 가 있어요? 수탁자가 실질 소유권을 가지느냐, 위탁자가 실질 소유권을 가지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재산인데 을이라는 사람한테 위탁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름만 글로 넘겨주면은 실질 소유권을 여러분이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사실상 소유권이 넘어가야 취득이 되는데
그냥 등기만 넘겨주니까 행식이다 이 말이야. 등기만 넘겨. 등기가 행식주야 이거. 등기법도 행식주야. 등기법이. 응? 우리 등록면허세 대나는 것도 마찬가지 행식주이고.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사실상 이전이 아니고 등기부상 이전일 뿐이다. 행식적 이전일 뿐이다. 그래서 수탁자가 실제 이전을 받더라도 실질적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요소 열로 넘겨줘도 세금이 없는 것이고, 난주 신탁기간이 몇 년간 이렇게 계약을 한단 말이야. 계약을 하고 다시 그 종료가 돼서 다시 반환이 돼도 갈 때가 행식이니까 돌아와도 행식이지. 그래서 오고 가고 하는 데 관계는 사실상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름만 넘겨줄 뿐이다. 등기부로 행식이라는 등기부상 이전이다 이 말이야. 그렇게 됐을 때는 이거는 실질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가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또 수탁자한테 어떻게 하냐? 요게 마음에 안 들어. 대부분 수탁은 이제 이런 거란 말이야. 수탁 회사가 여러분이 만약 집이 있다나, 집이 있으면 그걸 임대를 하고 싶잖아. 그럼 요 사람한테 맡겨. 임대사업자한테 맡기는 거야. 위탁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은 전부 주택을 다 이제 임대를 다 시켜가지고 그래서 임대료가 들어온다 이가. 그 임대료가 들어오면 여기서 한 20% 정도 먹고 한 80%는 본 주인한테 돌려주는 거야. 이런 행위로 우리가 대부분 관리신탁적 개념이다. 무슨 신탁? 관리신탁. 그런 개념에서 이해를 하면 돼. 그래서 요 사람이 그렇게 했지만은 20% 묵락 해놓고 나중에 40% 50% 묵고 앉았으니까 마음에 안 들지? 에이 모르겠다 용놈 모가지 날려버리고 다른 새로운 신수탁자에게 다시 이전을 해도 역시 행식적 이전일 뿐이라. 다시 돌아와도 행식적 이전일 뿐이라. 그래서 이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면은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왜? 사실상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그 예가 뭔데?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그러니까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이쪽으로 이전하는 거. 행식적 이전일 뿐이다. 그 다음 그 밑에는 신탁기간이 종료가 되거나 해지가 돼서 다시 빠꾸돼서 반환이 돼 돌아오더라도 역시 행식적 이전이다. 또 밑에 보니까 수탁자를 변경하여 신수탁자, 새로운 수탁자한테 이전을 해도 뭐라? 행식적 이전일 뿐이다. 또 여기서 빠꾸가 돼도 마찬가지야. 종료가 돼서 다시 돌아와도 행식적 이전일 뿐인데, 자 밑에 다만 그게 이제 줄을 쫙 끊어야 되는데 또 다르게 보는 거죠. 원칙은 비과세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신탁재산 취득 중에서 주택조합 등이제. 그럼 우리가 지금 조합이 세 가지 조합에서 달아줘야 돼. 주택조합하고 그 다음에 재건축조합하고 또 새로 신설된 소규모 재건축조합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조합과 조합원 간의 취득인데, 이런 비조합원 간의 또 취득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보면은 뭘 볼 수 있냐 하니까 여기서 제외한다 이 말은 과세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앞에 건 우리가 비과세 원칙이 비과세제, 조합과 조합원 간의 또는 비조합원 간의 취득은 제외한다는 말은 과세한다 이 말이야. 비과세에서 제외한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법조문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 하니까 우리가 앞에 취득세 납세 의무자를 배웠잖아. 자, 그러면 우리 주택조합이나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용 아파트를 갖다가 취득을 하게 되잖아.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직접 취득을 하면 되는데 이 취득권을 조합한테 맡기는 거거든. 실제 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아파트를 사들인다 하더라도 납세 의무자는 누구라?
조합이 은이지. 왜? 조합원의 사실상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래, 이게 일종의 신탁이라는 거지, 이것도.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바로 조합이 조합원용이나 또는 비조합원용의 재산을 사들이더라도 이것은 사실상 주인이 있게끔 지금 실질적 취득이거든. 그래서 신탁, 부상, 신탁이라 하더라도 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재산 취득이라든지 또는 비조합원의 물건을 조합이 사들이는 신탁재산 취득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사실상 이전이다. 그래서 과세한다. 이거 어디까지나 이거는 행식적 이전일 뿐이고 다만 조합과 조합원 간의 취득의 관계에 대한 거는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조합원이 납세 의무자다. 앞에 우리 배웠단 말이야. 내가 그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야. 자, 그거 여러분이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자 관계 법령에 따른 한매권 행사에 대한 취득 이것도 민법에 대한 한매이제 한매행위하고 똑같은 거야. 다만 거기서 우리는 그 행위에 따라서 세금이 있다 없다는 개념을 잡아야 되는데 바로 이 한매권 행사는 대부분 유상이가 무상이가 유상이지. 그래서 여러분 민법에 가면 한매 기간이 5년,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규정되어 있는데 그 법률을 그대로 우리는 이어받을 뿐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거야. 자, 이런 건데 여러분이 그 2항을 보면은 바로 그 법이 너무 길잖아. 법이 너무 길기 때문에 법령상 이렇게 암기를 하면 된다. 그 제목 그대로만 기억하면 되는데 동원 대상 지역 내 그랬지. 대부분 이제 예비군 훈련장을 말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주목해.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지역에 임야가 요래 야산이라 속된 말로 예비군들이 훈련하기는 아주 좋은 산이라. 그래서 구청에서 요구하기로 이보시오. 이거 우리 당분간 예비군 훈련장으로 좀 씁시다. 라는 목적으로 여러분 산을 요구를 한다고. 그래서 구청에 팔아라 한다고. 그런데 여러분은 알아야 될 게 이게 좀 있으면 개발이 될 아주 금덩어리 땅이야. 그렇다면 계약을 할 때 완전히 팔 수도 있지만은 한매식으로 팔아도 된다 이 말이야. 한매식으로.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 5년간 내가 인정을 해줄게. 그 5년 후에는 내가 다시 사야 되겠다. 한매권 행사를 통해서 사야 되겠다. 그런 행위거든.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지방정부가 이걸 사들인단 말이야. 사들이고 5년간은 예비군 훈련장으로 쓰겠지. 그러고 나서 한매권을 행사해서 여러분이 다시 재취득을 하는 기라. 뭐라고? 다시 취득. 그럼 이때까지 누가 썼노? 국가가 사실 쓴 거 아이가? 크게 말하면 국가 아이가? 지방정부도. 그러니까 국가가 쓴 거야 이게. 그 대가로 다시 사는 데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야. 왜? 지금까지 국가가 공용으로 많이 써왔기 때문에 이 여러분 땅이지만은 다시 재취득을 하더라도 본래 취득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그 취지가 공유원리에 사용했기 때문에 취득세가 없다. 그런 뜻이다. 부과하지 않는다. 취득세 없다 이 말이에요. 줄이면. 맞죠? 자, 그 다음 임시용 건축물이 나와 있어. 임시용 건축물. 자, 이것도 이해를 잘 하는데 바로 뭐냐니까 임시 흥행장이라든지 옛날 그 여러분이 임시 극장 같은 거 있지. 이런 걸 말하고요. 그 다음 공사 현장 사무소라든지 또 뭐냐니까 하나 더 적어놔라. 여러분 잘 아는 모델하우스 알지? 모델하우스. 예, 그런 것을 말해. 자, 그러나 이 임시용 건물이지만은 사치성 재산은 비과세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치성은 항상 우리가 중과세를 합니다. 바로 표준세에다가 8%를 합산해서 아주 높은 세율로 해가지고 무거운 세금을 때립니다. 그래서 세법에서 사치성 물건이 뭐냐 하니까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주택, 고급 선박 이런 것이 우리가 사치성이죠. 근데 이제 그래서 임시용 건축물은 여러분이 그 보면 대부분 별장, 뭐 고급 오락장, 고급 주택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전부 중과세를 하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용 건물이지만은 사치성 물건은 사정없이 중과세 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고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외하고. 그러면 임시용 건축물은 존속 기간을 몇 년을 두고 있는가? 1년을 두고 있습니다. 몇 년? 1년. 그러니까 1년을 여러분이 존속하는 건물이 존속하는 기간이 몇 년? 1년. 1년간 딱 존속하는 게
임시용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잘 아다시피 모델하우스 같은 게 문제거든요. 모델하우스 같은 게 왜 문제냐 하니까 아파트를 지어놨는데 1년 안에 분양이 되냐 이 말이에요. 분양이 다 돼야 모델하우스는 철거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물건을 막상 목적은 1년 안에 하기로 해서 지었지만은 또 사용을 하고 있지만은 1년 안에 철거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1년이 넘어버려요. 왜? 분양 때문에. 뭐 3년도 되고 5년도 되고 이렇게 장기간 분양을 하면 모델하우스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건물이 된다면 목적은 본래 임시용 건축물로 지었더만 그 사용기간이 1년이 초과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취득세를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 예외적인 내용을 여러분이 알아둬야 되고, 그래서 임시용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세금이 없습니다. 취득세가 없죠. 자, 그래서 임시용 건축물은 기간이 바로 존속기간이 몇 년 이내? 1년 이하. 1년까지죠. 총 기간이 1년간입니다. 그래서 존속기간이 만약에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 이른바 중과기준세율이 우리 2%라 그랬죠. 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를 부과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산출한 금액이 바로 취득세죠.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은 여러분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을 개수하면 과세를 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단독주택을 수선하면 뭐라? 과세를 해요. 그러면 이 아파트를 비과세를 두고 있는 거는 바로 공동주택인데, 특히 여러분이 여기서 고가주택이 아닌 주택을 말하죠. 그러니까 그 취득 당시 이 공시가격 기준 시가 표준액이 얼마 이하를 말한다? 9억 이하입니다. 그럼 9억 이하가 뭔데요? 바로 일반 주택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 아파트를 말합니다. 자, 여기서 개수, 대수를 수선을 해가지고 할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자, 여러분이 아파트 사시면 알겠지만은 아파트에서 제일 가동률이 높은 게 뭐죠?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이거는 상당한 사용이 많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고장이 나죠. 장기간 쓰면 고장이 잘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 안에서 뭘 수리한다, 교체를 한다, 이른바 엘리베이터를 교체를 한다. 그럼 엘리베이터를 교체를 하면 원래 엘리베이터는 취득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여러분이 일반 주택에 대해서, 이른바 국민주택인데 이런 주택에 대해서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는 데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러나 대수선이란 말이 나오면 이거는 건물 자체에 수선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상 대수선. 자, 여러분이 뭐 한옥 같으면 보가 이렇게 있죠. 보, 기둥. 자, 이런 걸 3개 이상 교체를 한다든지 100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공법상에 나오는, 건축법상에 나올 겁니다. 그런 수선은 아파트지만은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수라는 거는 간단히 말해서 노후된 그 엘리베이터 이런 걸 교체하는 데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걸 주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읽을 때 대수선은 제외, 이걸 잘 봐야 돼요. 대수선을 포함해서 틀립니다. 그러니까 대수선 제외, 대수선은 여러분이 과세한다는 말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작년에 다 출제가 됐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등록 면허세도 국가가 자기를 위해서 등기 등록하는데 취득세가 없죠. 재산세도 국가가 자기가 갖고 있는 데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 소유에 대해서는 세금을, 국가 간에서는 항상 조세 상호주의에 따른다. 그 나라가 부과하면 우리도 부과하고, 그 나라가 비과세하면 우리도 비과세한다. 우리가 비과세하면 그 나라도 비과세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이제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가 작년에는 유일하게 2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작년에는. 근데 올해는 아마, 제가 예측컨대 1문제가 딸랑 나올 것 같습니다. 아시겠어요? 1문제.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작년에 안 나온 파트를 공부를 좀 해두는 게 좋겠죠. 작년에 나온 거는 빨리 제거를 해버리고 빼버리고 공부하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연타로 나오는 거는 극히 드문 일이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등록 면허세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봐야 되는데, 자, 112페이지를 한번 펴보시죠. 112페이지. 자, 이것을 보시면 중요한 게 등록 면허세인데, 자, 우리가 여러분이 항상 이런 개념을 잘 봐야 됩니다. 언젠가 우리가 취득을 하죠. 물건을 구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유권을 갖다 등기부에 옮겨 놓는 거예요. 이게 등기 등록입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 6월 1일이 다가오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항상 이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시기라는 걸 아셔야 되고, 이 등기 등록하는 때 등록면허세가 납세 의무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상 등기 등록이라는 거는 형식주의입니까? 실질주의입니까? 형식주의라는 걸 아셔야 돼요. 즉 말해서 등기 요건을 갖춰야 과세를 하는 것이지, 등기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그 1항을 먼저 보면은 등록 면허세는 재산권,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이죠. 자, 여러분 등기법하고 지금 이 규정이 좀 달라졌다는 걸 주의해야 됩니다. 등기법은 이전까지 들어오죠. 그런데 세법에서는 이전은 전부 어디로 가느냐? 취득과 이전 등기는 취득과 이전 등기. 이전과 취득 등기는 전부 무슨 개념으로 가냐 하니까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갑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러면 전부 이제 취득세 등록세가 통합돼 갖고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전과 취득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전부 어디로 갔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형식주의인데 그 소유권에 대한 설정입니다. 뭐라고? 설정.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등장하냐니까 여기 가면은 여러분이 소멸, 말소, 소멸 등기, 그 다음 여러분 변경 등기. 자, 요런 내용에 한해서 등록 면허세가 있는 거지, 취득과 이전에 대해서는 등록 면허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밖의 권리의 설정과 변경, 소멸을 말하는데, 설정에 대해서는 바로 등록 당시 신고가로 봅니다. 가표를. 무슨 당시? 등록 당시. 난주 신고가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가표가 되죠. 가표가 뭔데? 바로 세금 매기는 돈. 세금 매 얼마? 세금 매기는 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걸 우리는 나중에 가격에 따라 과세한다 이래서 종가세라 그럽니다. 무슨 세? 종가세. 그 다음 이제 권리를 여러분 임차권을 갖다 설정할 때가 있고 임차권을 소멸할 때가 있고 지상권을 설정할 때가 있고 지상권을 소멸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전세권을 설정할 때가 있고 전세권을 소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권리의 변경입니다. 특히 이제 뭐 채무자 명의 변경이라든지 또 뭐가 있냐니까 지목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권리의 변경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이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우리는 건당 6,000원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 징수? 6,000원 징수. 이걸 건당이 과세 표준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이 전번에 얘기했다시피 종량세라 그럽니다. 무슨 세? 종량세. 그래서 이 포인트를 잘 봐야 돼요. 어떤 걸 설정을 하는 거는 신고가로서 우리가 등기 등록 당시에 신고가로 하는 거고, 소멸, 권리를 소멸하거나 바로 변경을 할 때는 바로 건당, 한 건당 6,000원을 징수하는 이른바 종량세 개념, 양에 따라 과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건이란 개념은 뭡니까? 한 건이란 개념은 바로 물건별 개념입니다. 물건 하나당 이 말이에요. 물건 하나당. 그래서 여러분은 물건별 개념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무슨 별 개념? 물건별.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면은 그 밖에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라는 건 등기부죠. 등기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 자, 줄을 껐습니다. 등록하는 자에게 등록하는 자 줄 껐고, 이른바 맹의자죠, 맹의자. 무슨 자? 맹의자.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몇 가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책에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언급이 좀 적은데, 넘겨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몇 가지 등록면허세에 대해서 몇 가지 설정을 좀 해봅시다. 여러분 알아둬야 될 게 바로 대표적으로 저당권이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합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면 저당권은 저당권자가 권리자가 되죠. 채권자죠, 채권자. 그래서 저당권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채권자는 누굴 말해요? 우리는 받을 사람입니다. 받을 사람, 돈 빌려주는 곳이 어디입니까? 은행이죠, 은행. 그래서 여러분은 은행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저당권자, 채권자라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 저당권 설정을 하면은 저당권 설정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바로 저당권자, 은행이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가면 전세권. 무슨 권? 전세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이거는 전세권자가 되죠. 전세권 설정자입니까? 전세 권리자입니까? 전세권자죠. 그래서 이 전세권자는 임차인 쪽에서, 빌려받는 자 쪽에서 권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잘 아는 민법상 지상권. 무슨 권? 지상권. 자,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면은 이거는 역시 지상권자가 되죠. 자,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입니까? 건물 소유자입니까? 이른바 건물 소유자죠. 그죠? 네. 자, 그 다음 여러분이 이제 민법에 가면 맨날 듣는 소리가 뭐냐? 대의등기입니다. 대의등기. 대의등기 나오면 무조건 오케이 하세요. 그럼 민법 하나 맞춘 거야. 그만큼 대의등기가 많이 나오는데 대신 등기한다 이 말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이 대의등기가 일어나면은 무슨 등기? 대의등기. 자, 대의등기가 일어나면 채권자가 대의등기를 하는 겁니다. 대부분. 그래서 채권자적 대의등기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여러분 항상 그 소유자 또는 그 맹의자. 자, 여러분이 만일에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돈을 얼마나 빌려줬는데 1억은 돈도 아니다. 세법에는 막 10억 정도 빌려줬다. 근데 10억을 벌려면 상당히 좀 힘이 될걸.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친구가 항상 평소에 그런 얘기를 해. 내가 중앙동에 말이야 건물을 하나 지났는데 등기도 안 치고 지금 임대를 임대료를 착착 잘 받아 먹고 있다고 자기 자랑만 실컷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친구 믿고 돈을 10억을 빌려줬더만은 어느 순간에 요즘 말하면 사라져버린 잠수를 타버렸지 그냥. 사라지고 없는 거야. 그래서 추적한 결과 이상해서 진짜 가봤더만 그게 그러한 건물이 있어. 그래서 나중에 그 주위에 알아보니까 그 여러분 친구의 건물이 맞아. 단 등기를 안 했을 뿐이라. 그럼 이놈 잡아야 되겠다 하고 일단 여러분이 그 건물을 여러분 명의로는 등기가 안 되잖아요. 왜? 여러분 건물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건물이 아니에요. 그러면 친구 건물이고 친구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될까 이거. 왜? 그래야 나중에 저당권을 잡아놓든 하여튼 압류를 해놓든 할 수 있는 법적 속담 말로 건덕지를 만들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친구의 건물을 대신 등기를 성립시키는 거 아이가. 그러면 그 등기부에 이름이 누구로 올라가야 돼? 여러분 친구 채무자 명의로 올라가야 되겠나? 여러분 명의로 올라가야 되겠나? 등기부에는 채무자. 여러분 친구 명의로 올라가야 되겠지. 돈 빌려간 놈한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대의 등기를 했을 때 그 건물의 소유자는 누가 되느냐? 바로 여러분 친구 채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소유자, 명의자 또 채권자, 채무자로 따지면 그놈이 해라는 돈 갚을 놈, 즉 채무자를 의미하더라. 자, 여러분이 현재 등록 면허세 납세 의무자를 꼭 알아놔야 할 사유는 여기까지 좀 깊이 있게 알아둬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등기 등록을 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이며, 자, 그리고 특히 도세고, 바로 구세다는 걸 아셔야 되는데, 바로 여러분 경상북도 또는 경기도, 도에서 부과하는 게 원칙이죠. 일반시에서 하는 거는. 그런데 특별시, 광역시에는 등록면허세는 어디서 부과하는가? 시청에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북구, 대부분 북구, 남구는 다 있죠. 중구도 다 있게 돼가 있고. 그러면 이런 구에서 다 여러분이 징수를 하게끔 돼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 등록 면허세 비교를 했는데 딱 이렇게 해서 출제 한문된 바가 있습니다. 이 박스 그대로 나온 적이 있어요. 자, 보면은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취득세는 물건을 취득하는 때, 이 취득하는 때는 잔금을 지급하는 때로 시점을 잡아야 됩니다. 취득하는 때가 언제라고? 잔금 지급 시점. 그리고 여러분이 자, 등록 면허세는 재산권 등을 등기 등록하는 때 우리가 접수하는 날을 의미하죠. 접수하는 날, 등기부 접수하는 날을 말합니다. 자, 중가산세. 자, 가산세는 가산세, 아주 무거운 가산세. 이런 뭐 얼마나 때리길래 80%나 때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취득 등기를 안 하고 살짝 팔아먹다 발각이 되면은 취득세 산출세액의 80% 중가산세를 부과해서 고지서, 이른바 보통 징수에서 징수를 하는 취득세 규정이 있습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꼭 아주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가산, 등록 면허세는 이런 중가산세 제도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 면세점이라는 건 세금이 없는 거죠. 자, 취득세는 여러분이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면 취득세가 없는데요. 이때 50만 원 개념을 잘 잡아야 돼. 한 번 산 가격이 아니고 1년 전체 취득가액을 합산해서 50만 원 이하가 되면 취득세는 부과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두면서 이것이 바로 취득세 여러분 면세점이다. 그러나 등록 면허세는 깎아주는 게 없습니다. 깎아주는 게 없어요. 등록 면허세는 여러분이 최소가 얼마냐? 6천 원이죠. 그래서 과세 최저한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과세 요건을 보면 취득세는 현재 실질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역시 형식주의도 포함하고 있다는 걸 참조를 해주고요. 등록 면허세는 오직 무슨 주의라 그랬습니까? 형식주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형식주의라는 건 항상 등록 요건을 갖춰야 과세한다. 그러나 취득세는 등기, 등록 관계없이 취득만 하면 과세한다. 이게 서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등기 관계없는 게 실질과세고 등기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건 형식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 다음 기한 후 신고 제도가 여러분이 있는데 이것도 조금 이제 메모를 좀 해가면서 나도 문제를 풀다 보면 헷갈려서 못 살겠다랍니다. 헷갈려서. 헷갈릴 수밖에 없죠. 자, 여러분이 요런 여러 가지가 신고 방법이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이거는 전부 나중에 여러분이 지방세나 무슨 세? 지방세, 국세의 기본법에서 있습니다. 기본법에 존속하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말이에요. 신고를 안 했다 하면 미신고, 무신고죠. 아예 신고를 안 하면은 기한이 지나서 신고할 수 있다. 기한. 그러니까 신고 기간이 말일이 지나서 신고할 수 있다. 무신고 시에는 항상 우리는 뭘 해야 되냐니까 기한 후 신고가 일어납니다. 예. 기한 후 신고는 항상 일어날 수가 있다.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 무신고를 하면은 전에 조금 또 까먹었을 건데 기억을 시켜야 됩니다. 신고를 아예 자체를 안 한 거죠. 안 하면 무신고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한 후 신고는 통지서 날라오기 전, 즉 고지하기 전인데 이 통지 전 그리고 1개월 안에 쫓아가서 신고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50%를 깎아준다는 바로 경감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 후 신고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소 신고를 하죠. 가소 신고. 가소 신고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수정 신고가 일어납니다. 무슨 신고? 수정 신고. 수정 신고는 6월 이내에 가는 거예요. 6월 이내에 신고하면 이것도 여러분이 가소 신고 가산세. 가소 신고 가산세를 50% 깎아줍니다. 경감을 하죠, 이것도. 자, 그래서 잘 들어. 아예 신고를 안 해서 신고하는 거는 기한 후 신고라는 말을 쓰고, 어째 신고를 했는데 적게 신고했어. 가소 신고. 적게 신고를 했다. 그러면 수정 신고, 고쳐서 신고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수정 신고라 그래요. 가소 신고를 다시 고쳐서 신고한다. 그래서 수정 신고고, 고쳐서 신고한다는 거야. 호호, 신고하다 보니 엄청나게 많이 신고한 거야. 생각보다 많이. 생각보다 많이. 그러면 과다 신고가 있지. 과대 신고, 과다 신고. 많이 신고한 거야.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이 경정 청구라 그래. 무슨 청구? 경정 청구. 그러니까 이거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청구권을 말하는데, 이거는 늦어도 5년 내에, 5년 이내에 가능해. 몇 년 이내? 5년 이내. 5년 이내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요걸 잘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때까지 들은 거는 요거란 말이야. 기한 후 신고. 그럼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또 헷갈릴 수가 있는데, 가소 신고를 했다. 그러면 신고하는 걸 무슨 신고를 한다? 수정 신고를 한다. 이거 6개월 안에 쫓아가 신고하면 가소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불성실 가산세를 50% 깎아준다. 그 다음에 이제 과대 신고를 해가지고 어째 돈을 많이 낸 거예요. 500만 낸 걸 갖다 800만 냈어. 그러면 환급하시오라고 여러분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늦어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안에 5년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돈을 환급을 못 받았다면. 그래서 그걸 환급해주는 그런 제도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기초를 알면서 들어가는데, 자, 그러면 기한 후 신고 제도를 두고 있는 세목은 어떤 것이 있느냐? 이 세목을 좀 정리를 하면은 바로 여러분 아는 취득세가 있죠. 신고 불성실 가산세 있는 취득세가 있고, 그 다음 등록면허세도 이 제도가 있습니다. 그럼 취득세, 등록면허세 전부 다 기한 후 신고 제도를 두고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우리가 가서 배우는 양도소득세. 무슨 소득세? 양도소득세. 자, 요런 신고 조세에 대해서는 다 이 제도를 현재 두고 있다는 걸 알아둬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한 후 신고는 취득세도 있고 등록면허세도 있다. 그 다음에 조세 분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종가세, 취득세는 취득 당시 신고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가표로 한다는 종가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보다시피, 자, 우리가 권리를 설정하는 데는 등록 당시 신고가를 하는 이른바 종가세에 따른다 했지. 그리고 권리를 갖다 소멸 한다. 권리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 변경한다. 할 때는 한 건에 6,000원이다. 이 한 건이 바로 건이라, 건. 수량이라, 수량. 그래서 종량세를 말한다. 그러니까, 취득세는 가격만 갖고 가표로 잡는다. 종가세고, 등록면허세는 건당도 있고 가격도 있다. 그래서 종가세, 종량세에 따르는 것이 조세의 분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과세 최저한대. 자, 취득세는 여러분이 과세 최저한 제도가 없어요.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있다 그랬죠? 그 있다에 동그라미 쳐. 자, 그거는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을 징수한다라고 적어놔. 6,000원 미만이면 뭐라? 6,000원을 징수한다. 자, 됐습니까? 그걸 여러분이 정리를 좀 잘 내려놔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거기서 가면은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는 113페이지 봅니다. 자, 동그라미 3번이 있죠.
행위 및 수수료 성격의 조세라 그랬죠.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 행위 자체에 대해서 과세한 행위세고, 그 다음 유통거래를 수반하는 담세력을 포착하여, 담세력이 뭔데? 세부담 능력을 말하죠. 세부담 능력, 영어로 말하면 랩입니다. 랩이. 자, 그래서 유통세의 성격을 지닌 수수료 성격의 조세다. 그래서 잘 보세요. 이 등록면허세는 사실은 수수료 성격에 가까운 세금이다 라는 걸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게 일어납니다. 만일에 취득세는요, 여러분이 그 취득 행위가 무효가 돼버리면 취득세는 나중에 환불이 되거든요. 환불이 됩니다. 왜? 적법한 세금이기 때문에.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있잖아요. 내버리고 그것이 등기 등록이 무효가 되어도 안 내줍니다. 왜요? 수수료 성격의 조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내줍니다. 그래서 그게 밑에 여러분이 6번에 지금 나와 있죠. 수수료라는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환급 불가죠. 잘 보세요. 등기 등록을 한 후 쟁송 문제라든지 소송 문제, 기타 사유로 해서 그 등기 등록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어 등기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입 싹 닦아보고 안 내준다 이 말이에요. 왜요? 세금이기 전에 수수료 성량의 조세이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근데 수수료는 아닙니다. 그런 성량의 세금이다 이 말이지. 자, 그래서 이 의미를 같이 이해를 하시면 공부하기가 좀 좋습니다. 그 다음에 형식주의 과세라는 건 여러분이 잘 봐야 되는 거는 합법성, 정당성 여부는 관계없어요. 외형적으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등기 등록을 한 행식 요건만 갖추면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데, 등기 안 치면 등록면허세 없습니다. 등록 안 하면 등록면허세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 등록을 그냥 이렇게 등기 등록 자꾸 이렇게 지나가면 어렵단 말이에요. 등기 등록이 뭔데? 형식을 갖춰라 이 말이지. 형식을 갖춰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걸 여러분이 잘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쭉 가면은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이 있나 없나 한번 보세요. 그게 115페이지 있습니까? 자, 요점 정리 딱 해놨죠. 요점 정리 요것만 딱 해놓으면 되는데, 여러분이 거기서 부동산 가액에 따른 과세 표준 종가세로서 아까 내가 소유권이나 가등기나 지상권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소유권, 여러분이 가등기, 내나 예비등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상권. 자, 이건 물건 아닙니까? 이거는 과세 표준이 뭔데? 등기 등록 당시 부동산 가격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놓고 가표를 한다. 이래서 종가세 개념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칙이 신고가, 등기 등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등기 등록 당시 신고가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것만 여러분이 알아두고. 그리고 시가 표준은 취득세하고 같습니다. 취득세도 우리 무신고를 하거나 미달 신고를 하면 신고가하고 시가 표준하고 충돌하면 큰 금액이 가표가 되는 거죠. 왜? 국가는 세금을 한 푼에 더 거달라면 금액이 커야 돈이 되니까. 그래서 항상 국가는 우리 가표를 결정할 때 가격이 서로 다르다. 그러면 항상 큰 금액이 가표라는 걸 좀 명심해서 두면 이해하기 좋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그거는. 그 다음 내가 그 앞에 있는 거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봐야 되냐니까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게 117페이지 보면 그 채권 금액에 대한 과세 표준 나와 있죠. 이게 요번에 출제가 되니까 꼭 이 지문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채권 금액에 대한 과세 표준. 채권 금액이어서 여러분이 물론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하나 적어 놓으세요. 그 채권 금액이 뭐냐? 물론 그 금액을 뭐 포함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민법에서 배울 때 아마 가등기 담보라든지 이런 담보 설정, 저당권 설정할 때 여러분이 1억을 빌려주면 물건에 대해서 1억에 설정합니까? 거기에 금액의 약 120% 이상을 설정을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니까 채권 금액이라고 하는데 채권 최고액을 말하죠. 여기서는 독촉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글자 그대로 최고 가격. 채권 최고액을 채권 금액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채권 금액, 자, 가로 1번에 보면 일정한 채권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 금액으로 가세 표준을 하지만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채권 금액으로 가세 표준을 하지만 그러면 여기서 채권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건 최고 가격을 의미하는 거지 단순한 금액을 빌려 받은 것만 따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내가 1억 빌려주고 1억 2천을 설정했다. 그럼 어느 게 가표가 돼야 되겠어? 1억이 가표가 돼야 되겠어? 1억 2천이 가표가 돼야 되겠어? 물건을 설정할 때 1억 2천이죠. 그래서 채권 최고액이라는 거야. 최고 가격. 여기서 신청서 최고 가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채권 금액에 대해서 그 채권 금액을 가표로 한다 할 수 있는 그 대상을 좀 열거를 해놔야 돼. 첫째 우리가 채권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여러분이 저당권 설정, 무슨 권 설정? 저당권 설정. 저당권 설정 등기 등록을 하면은 채권 금액을 가표로 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잘 아는 경매 신청을 해야죠. 경매를 그냥 바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청을 해서 경매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매가 아니고 경매 신청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경매 신청 등기 등록을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가 있냐니까 가압류가 있습니다. 금전채권의 압류, 가압류, 금전채권 외의 압류, 가처분. 그래서 이런 건 전부 내 있는 민법 용어 똑같아. 그대로라. 거기서 우리가 그 행위에 대한 세금만 생각하는 세금만. 행위는 똑같고. 자, 그래서 요걸 외울 때 저경악처로 외워라. 악처. 가로 외우지 마라. 가등기가 시퍼렇게 살아있다. 그래서 가가로 외워도 안 되고 가등기가 있기 때문에 가등기는 가로 외우는데 가압류, 가처분은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요. 여기에 만일에 지문에 나중에 읽어 나가면서 이게 여기에 가등기가 들어오면 안 돼. 가등기는 부동산 가격을 가표로 하는 거지 채권 금액이 가표가 아니냐 말이야. 그래서 채권 금액을 가표. 전부 이게 우리가 돈을 받기 위한 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저경악처가 채권 금액으로 한다 이 말이야. 자, 그런데 하지만 일정한 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 목적이 된 금액 가격이나 또 처분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 그래서 전체 최고 가격이라 해놨거든. 대부분 이제 이 마지막에 나오는 그 처분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 이거는 언제 많이 쓰냐면 가처분합니다. 채권에서 가처분을 설정하면은 거기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 대부분 설정하거든요. 대부분 이 토지 가격이 설정한 토지 가격이 처분 제한의 목적이 되는 금액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실무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여러분이 통합적으로 크게 이해하라고 내가 신청서상 최고액을 설명을 해놨죠. 전체 묶어가지고 아시겠습니까? 자, 그 넘겨보면 아마 채권 금액에 대해서 내가 처분 제한의 목적에 대한 서술을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 법령에서 지급 명령을 한 금액, 이른바 토지 가격을 의미한다는 것을 아는데 이게 바로 대부분 가처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것만 여러분이 설정을 해놔놓고 그 다음 쭉 가서 뭐냐 하니까 그 건수를 가표로 하는 게 나와 있죠. 그래서 건수 종량세가 있는데 특히 말소, 소멸 등기, 그 다음 지목 변경 등기, 표시 변경 등기, 건축물 구조 변경 등기. 자, 이런 등은 전부 건당 가표로 해서 일정액을 부과하는 정액세다 그랬죠. 정액세. 정액세가 뭔데? 건당 얼마라고 그랬노? 6,000원. 정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그거 가면은 뭐가 있냐니까, 가로 2번에 같은 채권을 위하여, 우리 전문용어로 말하면 동일한 채권 아닙니까? 같은 채권이 동일한 채권이죠. 그래서 같은 채권을 위하여, 담보물 추가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 건수에 따라서 등록 면허세를 각각 부과한다. 이것도 여러분 건당 얼마라? 6,000원이죠. 그래서, 자, 아까 우리 공부를 하면서 잘 봐요. 종량세, 권리를 소멸할 때, 권리를 변경할 때, 특히 채무자 명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채무자 명의 변경도 있어요. 이거 안 나왔지만은. 자, 그 다음에 담보물 추가 등기. 자, 여러분이 아마 민법에서
채무자가 귀책 사유로 해서 담보물을 훼손시키면은 채권자는 거기에 대한 담보 보충을 하라라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때 추가로 하는 거예요. 추가로 하면은 그 물건별로 하나씩 건당 6,000원씩 등록면허세를 등기 권리자는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여러분이 정리해놓고, 그 다음 등록면허세 세율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작년에 새카만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삭제를 하시고 요 정도 좀 해두시고, 그 다음 넘어가면은 어디를 또 공부를 해놔야 되냐 하니까 나올 거는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자, 126페이지 펴보세요. 자, 122페이지, 126페이지 폈습니까? 자, 126페이지 보면, 자, 취득세도 신고 납부죠. 그리고 등록면허세 역시 신고 납부입니다. 따라서 법정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항상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붙는다는 것을 우리는 역으로 알아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신고 납부로서 여러분이 그 보면은 기억과 니은을 딱 해놨는데 기억만 정리를 잘 내려놓으면 되겠네요. 자,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가세 표준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그러니까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핵심이 뭐냐? 산출한 세액을, 요게 포인트죠. 산출한 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바로 납세지. 납세지가 어딘데? 물건 소재지입니다. 물건 소재지. 물건 소재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이때 지방자치단체장은 누군데? 바로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등기 등록 전까지라는 거는 내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신청서 접수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이 등기 받으려고 그러면 어째야 돼요? 등기 신청서 하고 또 영수 필정하고 다 이렇게 갖춰가지고 돈하고 함께 제출을 해야 되죠. 세금을 같이 안 내면 등기 안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돈부터 내, 등기식 줄게, 이거야, 이 말은.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밑에 가면은 요것도 취득세 규정과 같죠. 부과 대상이나 추징 대상 또는 뭐 중과세 대상 이런 거는 다 여러분 취득세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거는 새로 세금을 매긴다는 거는 우리가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이고, 또 추징은 역시 아까처럼 여러분 보다시피 기부, 응? 기부한다 해놓고 다른 데로 빼돌린다든지 매각한다든지 정리해버리면 안 되죠. 이런 거는 추가 징수로 들어가서 세금을 걷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추징 대상이 신고 납부는 취득세와 똑같이 여러분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취득세든 등록 면허세든 간에 우리가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때 주의해야 되는 거는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가산세는 제외하라고 그랬죠. 가산세 제외. 그러니까 이겁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전에 물건을 사면서 세금을 갖다가 등록 면허세를 냈어요. 예를 들어서 자, 등록 면허세를 100만 원 있는데, 근데 이걸 갖다가 여러분이 추징 대상이 돼가지고 세금이 그만큼 또 많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많아지는 경향이, 예를 들어서 등록 현재 계산하는 세금이 얼마냐 하니까 200만 원 나왔어요. 200만 현재. 근데 이것도 제대로 낸 것도 아니에요. 어째 내다 보니 기간을 어겨가지고 한불택이 맞았습니다. 바로 가산세죠. 그래서 가산세도 또 맞았어요. 가산세 20만 원 맞았어요. 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여러분이 부과대상 추가 징수 대상이 됐다면 새로운 물건을 새로 계산하니까 세금이 200만 원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미 납부한 세액은 요 세금만 빼야지 가산세는 절대 빼물 수 없는 돈이죠. 이건 버리는 돈입니다. 여러분 쪽에서는. 왜? 벌칙금 조세가 가산세죠. 그래서 정당한 조세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까지 빼주면 다음에 가산세 내고 다음에 빼먹지. 그러니까 그건 부적합하다 이거죠. 그래서 가산세는 절대 공제 대상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지문을 읽을 때는 30일도 중요하지만은
공제 금액의 가산세는 뺀다 못 뺀다? 뺄 수 없다. 그러면 얼마를 빼라? 100만 원만 그냥 빼라. 그러면 자자자 200만 원에서 100만 원 빼니까 남은 게 얼마 남았노? 네, 100만 원. 요걸 갖다 우리가 30일 안에 추징한다 이 말이에요. 추징이 30일 이내에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요게 추징 대상. 그래서 절대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뺄 때는 가산세는 포함하면 틀려요. 전에 포함해서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산세 제외 이런 걸 잘 읽어보고 취득세도 똑같은 요령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을 여러분 보면은 납부시 신고 의제란 말이 있죠. 신고 의제가 뭡니까? 신고로 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등록 면허세는 여러분 봅시다. 등록 면허세를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 면허세 산출세액을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우리가 납부하였을 때는 신고하고 납부한 거로 본다 그랬지. 그러니까 등록 면허세는 돈 내면 자동 신고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는 가소신고, 무신고, 가산세에 대해서는 징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세금 냈으니까 신고 안 하고 등록 면허세는 그냥 아까 얘기했지 내가. 등기 신청할 때 같이 세금하고 같이 내면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이 자동 신고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출제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신고를 안 했으니까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징수한다. 이래 출제가 잘 된다. 그럼 이 법이 필요가 없지. 신고로 본다는 거는 납부하면 신고로 보니까 따로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이걸 주의해서 읽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요번에 시험 말장난에서 뭐 가소신고, 무신고 이런 게 나오더라도 하여튼 가산세는 어떠한 가산세는 징수하지 않는다. 왜? 신고로 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자, 요까지 여러분 등록 면허세 정리하면 한 문제 정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 면허세 쭉 넘어가면 113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13페이지. 자, 그것도 등록 면허세 비과세가 나와 있죠. 131페이지. 131페이지. 131페이지 폈습니까? 자, 여도 아까 취득세하고 똑같은 비과세 제도를 두고 있어요. 취득세도 아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정부, 애국정부에 대해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여도 등기 등록에 대해서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기관에 과세한다면 애국정부도 과세한다 그랬죠. 자, 이거 밑줄 쫙 꺾고 아까처럼 이거는 국가 간의 조세 상호주의라는 걸 적어 놓으세요. 그 나라에서 부과하면 우리도 부과하고 그 나라에서 비과하면 우리도 비과세한다는 겁니다. 자, 그걸 여러분 알아야 되는데 특히 그 1번 조항을 잘 보는데요. 박스 안에. 자,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서 압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 해제 등록을 할 경우는 등록 면허세가 비과세된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 누구 명의로 등기할? 자, 여러분이 세금이 납부를 안 했잖아요. 그럼 체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산 압류에 들어가서 등기를 누구 임시로 등기를 해놓는 거예요? 국가 명의로 등기를 하죠. 그럼 국가 명의로 하는 거는 자기를 위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 면허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제해도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압류 해제 등기도 되고 압류 등기도 되고. 왜? 국가 명의로 지방정부 명의로 등기를 하기 때문에 취득세가 없다. 그걸 명심해서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행식적 이전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등록 면허세가 없다는 데 대해서 1번 박스 안에 봐. 회사 정리 또는 특별 정산에서 법원의 촉탁이 뭐예요? 위임 등기지. 예. 법원이 등기소에 위임하는 거야. 자, 이런 위임 등기라 그래서 비과세가 아니라 위임 등기는 다 과세를 해. 근데 왜 안 하냐니까 회사가 쫄딱 망하는 바람에 회사 정리법에 의해서 또 회사 특별 청산법에 의해서 법원이 등기소에 위임해서 등기라는 촉탁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 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는 포인트가 회사 정리와 특별 청산이다. 법원의 촉탁 듣기를 원칙적으로 과시한다. 그러나 이 회사 정리법이나 회사 정리나 특별 청산에 의해서 법원이 위탁 등기를 하는 것은 바로 과시하지 않는다. 왜? 이거라. 자, 여러분이 회사를 쫄딱 망했잖아. 쫄딱 망했어. 그래서 지금 지리산을 지금 대피하고 있는 거야. 안 그러면 설악산 올라가서 도로 닦고 있든지. 그렇죠? 그러면 채권자가 확 몰리죠. 돈 받아가려고. 몰린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이걸 갖다 여러분 재산을 어디로 다 이임을 해봐. 법원을 이임을 해보라고. 그러면 법원은 여러분 재산을 갖다가 법원 명의로 등기를 해놔. 등기를 해놓으면 채권자가 몰려오지. 법원은 이제. 그러면 거기서 어느 정도 뭐 100%는 못 받아가고 한번 20, 30%씩 그냥 찔끔찔끔 다 나눠주는 거라. 그러면 그 부동산을 그렇게 가져갔다면은 그 가져가면 또 여러분은 각각 뭘 매야 돼? 등록면허세를 내야죠. 그러나 이거는 잠시 법원 명의로 등기를 받아두는 거예요. 법원이 국가잖아요. 그래서 등록면허세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부도난 기업을 말이야 처리할 때 이렇게 한다고.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행정구역 변경이라든지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세무 공무원의 자기 실수로 인해서 단순한 주소라든지 이런 지번, 계량, 단위 이런 단순한 표시 변경 등기 등록에 대해서도 등록 면허세가 없어. 왜? 이 종이값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등기부를 이제 떼보고 이 등기법도 배워야 되는데 등기부도 난생 쳐다보지도 않고 지금 등기법을 배우는 사람이 상당히 많지. 오늘 단장 가서 한번 떼봐라 말이야. 떼보면은 이렇게 여러분이 물건 변동이라면 등기부에 다 나와 있어요. 뒤에 쭉 보면. 그러면 여기 이런 변수가 생기면 하나하나 찔러서 내용 치고 하나하나 치고 종이값이 안 들어가. 이런 거는. 그래서 등록면허세가 없어. 그 다음 여러분 최후의 목적지 묘지. 작년에 이 묘지에 대해서 출제가 됐거든요. 묘지는 취득세만 2% 있지 나머지 세금은 없습니다. 재산세도 없고 등록면허세도 없다는 거. 개인 묘지입니다. 자, 요거 여러분이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 하지요.